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리포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일찍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낮에 산행을 하고 와서 굉장히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조금 저녁 때가 돼서 지금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요즘에는 금요일 날, 예, 뭐, 금요일마다 스펙타클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뭐 연설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편면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부분이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 뭐 주식이든 그다음에 뭐 다른 원자재든 뭐 ETF든 뭐 이 지수 선물이든 연준 정책이 그동안에 그 5년 동안 해왔던 2020년부터 진행해왔던 연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 패러다임이 금리를 관리를 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보면 뭐 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여러 가지 이 매스컴들은 많이 떠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를 관리하는 정책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번 주에는 골드가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사실 박스권에서 골드 움직였는데 뭐 저점 가까이 갔죠. 그래도 3,300불대를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제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주말에 크게 했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3,320불대에서 3,380불대까지 바로 올라갔죠. 거의 뭐 60불 정도면 한 1.8%, 7% 정도 올라갔죠. 2%가 폭등이니까 거의 거기 버금가는 그런 이 주말장, 뉴욕장에서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날 아마 골드 국내 시장에는 이 부분이 이 시장에 적용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 제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그 내용 그대로 주말장에 골드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바로 급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난 이후에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실버는 39불대를 터치를 했거든요. 39불대를 터치를 했는데 상당히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때도 제가 뭐 구간 정해서 매수 전략을 펼쳐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추세가 뭐 거의 실버는 상승 추세 그대로 끌고 가고 있고 골드 역시도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행보가 3개월 그 100일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7월 달에 그랬죠. 8월 초나 중순쯤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하락할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다행히 박스권에서 잘 뒤에서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하고 하는 뭐 행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면 전고점도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전고점으로 뚫어서 계속 상승하지는 할 건지는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기대감에서 상승할 여지는 있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3,500불대 전고점은 한 번쯤은 뚫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실버 역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연준 정책이 바뀌면서 또 금리 인하가 지금 단행이 된다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40불에서 42불, 최소 42불은 2불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42불 돌파하지 않겠냐. 최소한 40불은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6불대에서 매수 전략을 잘 펼쳐 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금리는 실버는 한 1, 2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로 중기 정도의 투자를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쑥떡끝지 이야기도 찰떡끝이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잭슨홀 미팅,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지금 앞으로 시장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줄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아섰어요. 뭔 얘기냐? 강한 금리, 고금리를 주장을 해 왔는데 완전히 저금리의 어떤 그런 기조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금리 관리를 소위 이제 달러 관리를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한 내용, 미국의 경제를 진단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미국 경제는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뭐 간단해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은 지금 현재가 최대 고용에 가깝다. 고용이 뭐 거의 더 늘어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정점보다 낮아졌으나 정점을 찍고 조금 낮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상하게 쓰는데 위험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과 지금 그 노동시장이 위험의 균형 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금 미국식의 표현이긴 한데 인플레이션도 높고 노동시장도 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노동시장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와 긴축된 이민정책이 노동력 성장시장을 둔화를 유발하고 있다. 뭐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관세하고 이민정책이
노동 시장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봐보면 이 저비용 노동 구조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될지 그렇긴 한데 그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죠. 예. 많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동력의 성장 둔화를 유발한다. 즉 그 자리가 계속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노동력 성장 둔화가 유발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일자리 증가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연히 줄었죠. 그래서 실업률이 4.2%로 지금 현재 안정적이다.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실업률이 전체로 높아졌을 것인데 지금 그런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만큼 그 일자리가 어떻게 봐보면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뭐 그 부분을 이제 실업률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 실업률이 그 내용에 포함될 것인데 그게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업률은 더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 수요와 공급이 함께 둔화됐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이한 균형 상태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균형의 상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의 변화, 즉 인민 정책의 변화가 들어가면서 이 실업률이라든지 노동시장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주에서 노동시장으로 그 금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금리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뭐 전체 정시부터 시작해서 자산 시장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에 1.2%, 그전에 뭐 3% 이랬죠. 근데 그 소비 지출 둔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데는 이 상승률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8월달, 9월달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보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관세가 물가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는 유발하는 원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PC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7월달 PC 물가지수가 PC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2.6%, 그는 PC 물가지수 2.9%인데 관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그렇지만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파월 민준 의장의 어제 핵심적인 발언 중에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5년마다
연준에서 금리를 관리하는 통화 정책을 바꾸는데 2020년부터는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환경에 초점이 맞춰서 이 지금 현재까지 통화 정책을 끌고 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고인플레이션 환경에 지금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금리의 고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본 케이스 그 인플레이션에 딱 정해는 2%대 정해놓고 관리를 하는 이런 그 금리 정책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고용시장의 노동시장의 이 부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2%라는 이 그 금리 정책을 놓고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거 제가 평균 목표 물가제 목표제를 이거 한 2년 전인가 엄청나게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2%대 2%에서 2.9%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사이에서 계속 그 2%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그 관리를 해왔죠. 이 방식을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뭐 하겠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이 평균 물가가 목표제 이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기하고 유연한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관리하는데 이제는 그걸 유연하게 인플레이션을 유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정책 즉 금리를 자금을 그러니까 달러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라 유연한 물가 목표제로 바뀌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오겠지만 15% 적용됐으면 그게 이제 계속 15%로 올라가는 게 15% 적용된 그 물가가 그대로 이제 원인적인 뭐 기본 원인을 보면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유연한 물가 목표제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시장을 인플레이션을 관리해 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존적인 어떤 그런 이 평균 물가 목표제하고 유연한 이 물가 목표제 이 부분에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편차를 좀 고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그런 그 인플레이션의 큰 최대치고 낮고 높고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기준을 두고 이제 물가를 관리한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오히려 여차 잘못하면 지금 노동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즉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GDP는 실질적으로 이 소비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 많죠. 거기가 소비가 지금 다운되기 전에 지금 노동시장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이 정책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유연한 물가 목표제로 바꾸고 노동시장을 집중적으로 고용시장이죠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고용의 최대치를 일시적으로 상회하더라도 물가 위험이 없다면 소위에서 금리 뭐 인상을 한다든지 인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괜찮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은
평균 물가 목표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가 그걸 잡았죠. 이제 이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의 최대치를 일시적으로 상회해도 물가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용인하겠다. 그래서 물가와 고용과 물가 목표제가 상충될 때에 그 목표로부터 이탈이 되더라도 회복될 때까지 균형적으로 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 우리가 파월 윤준 의장이 이제 이 관리했던 이런 방식인데, 뭐 어쨌든 다음 뭐 내년 이제 5월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의장이 어떤 정책을 또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5월달까지는 이제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라 유연한 물가 목표제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큰 지금 정책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투자하시는 우리 뭐 골드 실버든 뭐 주식이든 뭐 원자재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5월달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시는 이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부터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라 유연한 물가 목표제를 통해 가지고 이 물가를 관리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한 두세 번, 최소한 두 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엄청난 시장에 환호가 터진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골드는, 특히 골드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한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7월 달에 PC 물가지수라고 하죠. 금요일 날 나옵니다. 또 목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2, 4분기 GDP가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실업보험 청구,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 9월달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연설이 9월 달에는 거의 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9월 뿐만 아니라 올해 한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주 설계를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 가지고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주말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